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재판들 역시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정인신문에 이어서 19일 추가 정인신문 그리고 26일 결심 공판 일정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도 똥줄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명 측에서 부른 정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측에서 부른 정인이 이재명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오늘 정인으로 나온 성남시 공무원 역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던 적이 없고 소문으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으로 나선 성남시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 근무하면서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보고 문서를 기한했던 당시 주무관입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성남시 근무 중에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느냐? 혹시 그런 소문이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검찰이 물었는데 이 씨는 한결같이 없었다 또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의 기대에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백현동 부지 용지 변경의 경우 이미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인섭 씨가 성남시의 로비를 통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시켰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바늘구멍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9일 추가 정인신문을 마치고 26일 재판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겨서 오전에 양형 정인신문을 하고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선고는 예상대로 3월 중으로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측에서는 양형 정인으로 전 MBC 백분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양형 정인이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정인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생방송 중에 적석 답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측에서 부른 정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이 당시 방송 전 대본을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송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문항에 미리 사전 문항에 포함시켰을 것이고 이재명도 답변을 준비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답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리 양형 기준이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령을 피해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벌금 90만 원 정도로 깎아져야 되는데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갑자기 벌금 90만 원으로 깎아 내려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무죄가 선고난다면 모르겠지만 무죄가 아닌 유죄로서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이재명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 이재명이 어제 털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은 아마도 3월에 항소심이 선고되면 5월 이전에는 절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에 따른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문영배와 짜고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속전속결로 해서 3월 초중순에 선고를 내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대선이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문영배가 지금 음란물 파동으로 거의 지금 명줄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네티즌 수사대에서 한 방만 더 결정적인 것을 잡아낸다면 문영배가 헌재에서 발언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면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문영배는 절대 그를 물러난다거나 그렇게 할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음란물 파동에다가 또 한 방이 더해진다면
거의 그로키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발언권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또 어제 김어준과 얘기하면서 3월에 2심이 선고되면 2개월 이내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미친 듯이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의 계산대로 3월 내로 선고가 내려지면 한 석 달 만에 선고가 되는 셈입니다.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거법이라고 대법원에서 꼭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꼭 3개월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뭐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자칫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둘러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뭐 대법원의 의지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대표 이재명 측에서 신청한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말은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관 정기인사로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의 기피 신청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부에서 각하가 아니고 기각을 시켰더라면 항고와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최소 2달은 더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재판부 기피라는 수단으로는 더 이상 재판 지연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화영이 항소심에서조차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대북 송금 자체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검찰 조사에서 물론 뭐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한 정황을 워낙 상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해 나왔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유력합니다.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게 되겠죠. 시작하게 되면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공판 준비기일만 4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8개월 동안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술은 또 한 차례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재판이 새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또 이런저런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는 뭐 정치 스케줄상 조기 대선 여부가 결판을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 위반과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위반한 데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및 대법원 최종 선고와 조기 대선 여부가 대북 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인데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